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윤미호입니다. 3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더리움이 꿈틀꿈틀하고 있죠. 일관되게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상승을 확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리플과 SEC의 소송 종료, 불확실성의 해제, 알트코인 현물 ETF, 전체 코인 시장의 대상승을 저는 강조해 왔다는 거. 자, 오늘 블랙록의 이 피들 펀드에서 이더리움 보유량이 11.4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기존 대비해서 증가했어. 이게 뭐죠? 블랙록에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신호이죠. 블랙록이 누구죠? 바로 달러의 주인이자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운용하는 규모가 경단위가 넘어가죠. 1경원이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에도 블랙록의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 많이 뻗쳐 있죠. 그리고 미국의 4대 금융권이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얘네가 페드의 미국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얘네 뒤에 누가 있죠?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피델리티. 그럼 명실상부하게 그림자 정부의 일원이에요. 그럼 뭐죠? 얘네가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 그럼 봐볼까요? 이더리움을 왜 매집하죠? 왜 개수를 모을까요? 상승을 시키려고. 뭘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답안은 주고 있습니다. 블랙록 임원이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이 필요하다. 이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SEC에게 자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입시켜 라고 사실상 명령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이거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제 기준으로는 SEC 위에 트럼프 행정부가 있죠? 그 위에 그림자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원이 어디죠? 블랙록이라는 거. 얘네의 자금이 이더리움에 들어가 있다. 달러의 주인장의 자금이 이더리움에 들어가 있다. 그럼 SEC가 어떻게 해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허용시키는 거야. 그동안 이더리움은 현물 ETF가 승인이 났는데 스테이킹을 허용을 시키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작업 증명에서 포수를 변환시킨 겁니다. 지분 증명으로. 포는 채굴이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더리움이 포수로 전환을 시켰어. 근데 이게 증권서 12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스테이킹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증권성 12에서 벗어나죠. 이거를 쉽게 귀에 꽂히게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위즈덤 트리, 21세어스, 그레이스케일 이를 비롯한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가 이더리움 쪽으로 ETF를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더리움이 증권서 10에서 벗어났다. 이더리움 관련 코인이 증권서 10에서 벗어났다. 알트코인의 시즌이 도래한다. 이것과 리플과 SEC의 소송 종료가 맞물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증권서 10에 몰려있었던 리플의 소송이 끝났다는 거. 그럼 그들은 상승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코인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전 세계 자산시장 중에서 코인 시장은 요만합니다. 코인 시장 전체 규모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하나보다 작아요. 구글 하나보다 작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만한 시장인데 결국 주식, 전 세계 주식시장, 전 세계 채권 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 그 안에 코인 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얘가 위험 자산이잖아요. 주식과 코인이 위험 자산이에요.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과거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러가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를 보낼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제학자나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라고 한다면 달러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선수입니다. 그래야 프로이고. 허나 많은 경제학자나 많은 전문가나 많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경제 전문가, 자칭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달러의 향방을 몇 명이나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손가락에 꼽는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국채금리의 점진적인 하락. 이 두 가지가 스마트머니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봉합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곧 마지막 불꽃쇼. 실물경제 위기,
대폭락이기 전에 마지막 불꽃쇼가 다가옵니다. 너더라도 주위에서 코인 투자에서 돈 벌었어. 너도 돈 벌었니? 라고 하는 시대가 또 한 번 온다는 거죠. 거대 버블. 그 버블이 꺼지고 나서 10년 이상 이 시장을 메가 팽창시키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요한 지표 하나가 바로 이 이더리움의 스태킹이라는 거를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제는 다르다. 연이은 이더리움 ETF 스태킹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신임 SEC 위원장 취임 후에 결정될 듯하다. 신임 SEC 위원장이 누구죠? 바로 폴 애킨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시큐리타이즈 거기에 자문위원회 위원이었죠. 그리고 신임 위원장 이 사람이 상원 인준을 앞두고 있어요.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고요. 청문회도 앞두고 있죠. 이게 결정 날게 4월 기준점입니다. 시장에 이 기준점으로 시장에 중요한 모멘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킹에 누가 신청했죠? 피델리티가 신청을 합니다.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프턴 이들이 바로 월가의 주인장이기 때문에 피델리티는 심지어 달러의 주인장 중 하나이다. 그럼 게임은 끝이 나 있습니다. 상승장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에서 여기 트럼프가 주인이에요. 트럼프가 누구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죠. 이 사람이 직접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월드 리버티를 통해서 바로 3배 이상 늘렸다는 거. 답은 나와 있어요. 뭐가? 이더리움의 상승은 이더리움의 혼자만의 상승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코인 시장의 상승을 뜻하고 있다. 여기에 XRP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본질을 본다는 거. 여러분 코인에 왜 투자하시나요? 오늘 그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플의 트위터의 첫 번째 명칭입니다. The Internet of Value.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빌딩 짓고 있대요. 뭘 만들고 있죠? The Internet of Value. 가치의 인터넷. 이것을 전 세계에 만들고 있다. 짓고 있다. 바로 리플에서. 웹 3.0이죠. 값어치의 인터넷. 즉 지금의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돈이 이동하지 못하잖아요. 24시간 동안. 근데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이미 수십 년간 이동해 왔었죠. 일명 웹 1.0. 이게 뭐죠?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이었죠. 인터넷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 자, 웹 2.0은 뭐죠? 2.0. 얘는 소셜 네트워크 혁명이었죠.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었죠. 웹 3.0이 뭐죠? 바로 이게 더 인터넷 오브 밸류입니다. 가치의 인터넷. 그동안에는 값어치가 돈이 물질이 종이에 있었죠. 이 종이에는 주식 증서, 채권 증서, 부동산 문서 다 종이에 있었어. 이걸 어디로 옮기죠? 바로 데이터로 옮깁니다. 데이터에 값어치가 입혀졌어요. 이게 바로 DLT, 분산원장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데이터에다가 값어치를 입히는 사실상 디지털 화폐 인쇄기기를 뜻한다. 이거를 혈관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명칭이 뭐죠? 더 인터넷 오브 밸류, 웹 3.0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이 혈관의 주인이 바로 이놈이에요. 리플넷이라고 하는 거죠. 리플 네트워크. 여기서 브릿지와 송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XRP입니다. 값어치를 얼마나 끌어올릴까요? 가늠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 1XRP, 1리플. 리플로 그냥 공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XRP가 정확한 명칭이라는 거. 1XRP 100만 원이 결코 허언과 허구가 아니라는 거. 인터넷 프로토콜은 은행과 비트코인 등 다른 원장 등을 연결하여서 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격이다. 2015년 10월에 리플사가 제창한 것으로서 월드 와이드 컨소시엄, 일명 웹 기술의 표준화를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주인이 인터넷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입니다. 인터넷을 창시했던 인물. 즉, 전 세계 웹에 영향력 있는 단체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표준화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자, 이것과 함께 이게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 게임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죠? 바로 4차 산업혁명,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동안 3차 산업혁명과 3.5차 모바일 혁명이었죠. 아이폰, 인터넷선을 잘라버렸죠. 그리고 인문학을 거기에 입혀서 데이터가 폭증했죠. 모바일을 통해서 사진, 영상, 트래픽, 보이스 이 데이터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AI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예요. AI의 먹이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값어치를 입혔던 게 바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혁명이었다. 자, 그러면 이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거기에 기업들 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 30년 기준, 35년 기준 4,899배, 약 5,000배에 육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4,065배, 35년 기준이죠. 아마존 20년 기준 2,922배, 엔비디아 20년 기준 1,736배, 넷플릭스 20년 기준 2,023배. 자, 그러면 제가 10년 기준 1,000배가 욕심이에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포함해서 3차 산업혁명 인터넷이었죠. 중간에 대한민국은 중무장대 산업이었었어요. 거대한 장치와 인프라와 생산 설비가 필요했었죠. 막대한 고용이 필요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 기계, 해운, 철강. 여기에 지금 반도체까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얘네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 앞이 상당히 불투명뿐만 아니라 위축, 실제 파이가 쪼그라드는 게 100%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뭘로 바뀌죠? 5G, 6G, 7G. 이거를 통신망으로 지구를 묶어버립니다. 이걸 이미 스타링크가 선점했죠. 테슬라의 스타링크, 머스크의 스타링크 말씀드린 겁니다. 지구 적외도 위성망에 위성을 띄워놓고 이미 선점을 끊어놨어요. 통신망은 얘네가 지배한다. 통신망으로서 모든 게 인터넷에 연결이 되죠. 일명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연결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게 되면 데이터가 폭증합니다. 빅데이터가 발생을 하겠죠.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 빅테크의 서버겠죠. 그리고 부분 저장할 수 있는 바로 IPFS, 새로운 통신기기 들어가게 됐죠. 여기에는 파일 코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멤버십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먹이로 할 수 있는 AI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축이고요. 반대편 축으로 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뭐죠? VR, AR, MR.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가상현실, 혼합현실, 증강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게 안경을 끼면 연결되잖아요. 메타버스로. 그래서 메타버스로 확장하게 돼요. 그거를 끼면 이게 블록체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뭐죠? 실물 경제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이 메타버스로 옮기는 거예요. 그 기저에는 뭐가 있죠? 지구가 아픕니다. 그들의 자산이 달러와 유로와의 프린터기의 주인의 자산들이 이 메타버스 쪽으로 실제로 데이터화돼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이 기저에 또 한 번 로봇,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3D 프린터 이런 로봇과 자율주행과 혼합들이 연결되면서 확장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게 지금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거기에 혈관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리플이라는 거. 이걸 알고 투자하느냐? 모르고 투자하느냐? 이게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게 보통 내공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유가금리 환율과 매크로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오랫동안 읽어왔었죠?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1XRP 100만원, 1BTC 100억. 시장 규모가 1000배로 생겨날 때 과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어디에 갈까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